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현대사는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면은 쉽게 말해서 최근에 가까운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산업혁명 이후부터를 대체로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대체로 현대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의 역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동아시아에도 미치게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도 큰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연도 외우라 이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현대사부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돼요.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촉박하게 간격을 짧게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외워두면은 시기와 순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도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사실 다들 폐쇄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 특히 서양과의 교류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형태로만 허용하고 있는 폐쇄적인 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동아시아 각국에게 서양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동아시아 각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일컬어 개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항이 되었으며 그 개항을 이루게 된 조약이 무엇이며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조약이 어느 나라의 개항 조약이냐, 아니면은 이 내용들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냐,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물어볼 것이니까요. 어떤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어떠한 이권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넘기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왜 강대국들이 힘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경제적으로 지배하려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붙여온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상의 급격한 변화를 일컬어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에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가 개발이 되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와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서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변화,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손이 빠른가요? 기계가 빠른가요? 기계가 빨라요. 그죠? 공장과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값도 싸고 많이 그리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싼 값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일컬어 선진 산업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산업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것이 바로 18세기 이후의 세계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변화, 산업혁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자,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장과 기계로 만들게 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물건을 만들 재료가 필요해. 더 많은 원료를 빠른 속도로, 기왕이면 값이 싸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그냥 쌓아둘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죠? 시장이 있어야 돼. 그지? 물건을 만들 재료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고 만들어낸 물건을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진 산업 국가들은 아직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비산업화된 국가에 침략적인 접근을 해나가게 됩니다. 왜 침략적인 접근을 해나가게 되느냐? 일단은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딱히 원하지 않았거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했고 낯설었거든요. 자, 어쨌든 대체로 이런 선진산업 국가들이 비산업화된 국가에 다가가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먼저 가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팔아먹는다던가 아니면 군대를 끌고 가서 문을 강제로 열어 제낀 다음에 자신들의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이런 어떠한 방식들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침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산업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물건이 잘 팔렸을까요? 선진 산업 국가에서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만든 상품들이 비산업화된 국가에서 잘 팔렸을까? 네, 잘 팔려요. 왜? 값이 싸잖아. 질이 좋잖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은 당연히 잘 팔리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팔아서 얻은 이윤으로 이 비산업화된 국가에서 무엇을 사가느냐? 자기들이 물건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갑니다. 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농업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 짓던 땅에다가 공장 만들고 농민들을 데려다가 공장 노동자로 만드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은 떨어집니다. 또한 이 공장과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가급적이면 많이 주고 싶을까 적게 주고 싶을까? 적게 줘야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어느 만큼은 줘야 돼? 그 사람들이 뭐 할 만큼은?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국내 식량 가격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낮출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산업화된 국가에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와서 자기 나라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값을 낮추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될수록 선진 산업 국가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나요? 잘 살게 되고, 그죠? 비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는 상당히 가난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못 살겠다 나가라 라면서 민족운동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민족운동을 탄압하면서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제국주의의 결과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이른바 식민지배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일본이 왜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싶었어? 자국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원료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쌀을 많이 생산해내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조선에서는 뭐 방공령 이런 거 시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국주의 식민 지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를 지배했던 두 개의 키워드는 바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드디어 동아시아 지역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19세기 영국과 인도의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계가 뭐냐면요 방접기, 방직기예요. 면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면 공장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영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바로 면 제품이었어. 이 면 제품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원료, 목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목화의 재배를 강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목화를 전부 다 영국으로 가져가서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면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어디에 팔아요? 싼 값에 인도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나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도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누군가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간디의 사진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거 있지. 이렇게 반가부좌 자세로 꿇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사진 본 적 있나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손으로 면직물 만드는 거야. 그지? 왜 간디가 직접 손으로 면직물을 만들었겠어? 그렇죠. 영국 상품 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자국 상품 만들어 쓰자. 그래서 영국의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이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 될까요?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가장 먼저 개항이 이루어진 청나라의 사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 청나라에 닫혀 있었던 문을 열게 만들었던 영국의 침략적인 접근이었죠. 아편전쟁과 청의 개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알다시피 아편전쟁은 영국이 청나라를 침략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영국은 왜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18세기에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편무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편무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한쪽 국가만 일방적으로 무역의 이익을 얻는 상황을 일컬어 편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과 청나라의 무역 사이에서 어느 나라만 일방적으로 무역의 이익을 얻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청나라였죠. 그죠? 자, 왜냐면은 영국의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국책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청나라의 경우에는 서양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 딱 한 군데만 교육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은 광저우라는 곳이었고, 그 광저우 중에서도 오직 청나라의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공행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이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기억이 조금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영국 상인들의 경우에는 공행을 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떻게 무역이 이루어졌느냐?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차나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수입해 가고요. 그 대가로 청나라에서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던 은을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영국에서 차 문화가 유행하게 되면서 청나라로부터 수입해오는 차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영국에서 청나라로 빠져나가는 은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영국에게 지속적인 무역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영국이 무역 적자를 극복하려면 뭘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걸로 영국도 청나라한테 뭔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팔리지가 않았어. 왜냐면은 공행이 안 사주면은 끝이었거든. 당시 영국에게서 대표적인 수출품이 뭐였냐면은 면직물과 모직물이었는데, 면직물은 청나라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모직물 같은 거, 모직물이 뭐냐면 양털로 만든 옷이거든. 광저우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에요. 양털 옷이 잘 팔릴 리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사줬어요. 무엇보다 공행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물건 사주지 않아도 얘네가 알아서 물건 잘 사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걔네 물건까지 사서 그걸 또 국내 유통시켜야 돼? 딱히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청나라에다가 우리 물건을 팔아서 이 무역 적자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였던 것이죠. 자, 그런 고민 끝에 영국이 청나라에 팔기 시작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었어요. 그죠? 대놓고 팔지는 않았어요. 물론 밀무역의 형태였습니다만은 밀무역의 형태로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서 양귀비 추출물에서 나온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청나라에게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편,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라고 전해져 있어요. 양귀비에서 추출했던 강력한 진통제이고요. 아픔을 잊고 강한 쾌락과 환각작용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보통 사람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기간 아편 흡입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감각이 하나둘씩 마비가 되고 호흡이 얕아지다가 결국 딱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죽음에 이르는 마약, 그게 바로 아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영국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몰래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게 팔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팔 때는요, 거의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싼 값에 팔았죠. 그러다가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값을 점점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편 중독자의 경우에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편을 피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은이 청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죠? 보이죠? 그죠? 처음에 아편 수입이 증가할 때만 하더라도 싼 값에 팔았기 때문에 여전히 청나라로 들어오는 은의 양이 어느 정도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아편 수입액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은 유출량은 점점 더
그렇죠.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나라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청나라 역시 명나라랑 마찬가지로 은본위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은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나라였다고. 이래서 은본위 경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중국 내에 은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은값이 비쌌고 그래서 실항로 개척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은이 전부 중국으로 모여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했던 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청나라 경제의 밑바닥이 뚫린 겁니다. 그죠? 은본위 경제 체제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방식의 무역을 도입했던 영국의 무역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삼각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를 사느라고 빠져나갔던 은이 다시 아편을 팔아서 인도로 들어가고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면직물을 팔아서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구조. 그래서 무역 적자를 극복해냈던 극복 그 이상의 이익을 올렸던 무역, 우리는 그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아편 중독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빼빼 말랐죠. 그죠? 아편을 피우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으면 밥 안 사 먹고 아편만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빼빼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편이라고 하는 거 약간 담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귀비에서 추출해낸 끈적한 그 액체를 굳혀가지고 젤리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담배 파이프 같은 데다가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흡연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마약이 바로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당시 청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굉장히 흔했어요. 어느 동네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아편 맛을 한번 보더니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아편을 사다 피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가족도 다 떠나고 팬티 한 장 입고 아편 파이프 하나 물고 죽었다라는 이런 얘기. 청나라에서 그 굉장히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정도로 아편이 널리 유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듯이 아편이 불도 있었어. 전문적으로 아편을 제공해주는 장소였던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같이 아편을 피우고 잠들고 하는 이런 어떤 곳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아편 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남녀, 노소, 신분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아편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막아야죠. 그죠? 아편을 단속하려고 했어. 그런데 단속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됐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편 중독자가 있었어. 다시 말해서 아편을 단속해야 될 청나라 정부 관료들 중에서도 아편 중독자가 꽤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아편 단속해라라고 명령을 내려봐야 마약상들이 아편 한 상자 뇌물로 찔러주면 바로 패스되는 거예요. 그죠? 아편 단속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편 단속이 쉽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기쯤 가게 되면은 청나라의 관료 사회가 상당히 부패해요. 그러면서 관료제 조직의 건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편 단속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해도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상한 상황에 부딪혔던 청나라,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인물 하나를 뽑아서 광저우의 아편 단속을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임칙서라는 사람이 도광제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광저우의 아편을 단속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자, 임칙서가 광저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요? 네, 광저우의 관리들 중에서 아편 중독자들을 가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편 단속을 하려면은 중독자를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광저우의 관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 안에다가 불러 모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아편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아편 중독자는 없어야 되겠죠? 알아서 빠지세요. 자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왔을까?
안 나와요. 미쳤다고 손 들고 나오겠어요, 그지? 아무도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죠. 라고 했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금단 증상이 오기 시작을 하죠. 하나둘씩 손발이 벌벌 떨리더니 식은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으악 못 견디겠어요. 제발 아편한테 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쓰러지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애들 하나둘씩 다 뽑아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아편 단속을 하러 떠납니다. 당시 영국 상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을 군대로 포위를 해요. 그리고 물과 식량의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아편 내놓지 않으면 너네 살아서 못 돌아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영국 상인들의 경우에는 또 뇌물 받으러 올라고 또 저렇게 난리를 치나 보다 라고 싶어서 뇌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만 임칙서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결국 이번엔 좀 제대로 된 놈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다 토해냈는데 이때 압수되었던 아편의 양이 21,306상자 대략 1,425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임칙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광저우 앞바다에 가서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서 녹여버립니다. 앞으로 아편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영국에게 보낸 것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무엇이었느냐? 함대를 파견해서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아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명분은 무엇이었냐면요, 청나라 정부가 우리의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했다.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사실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아편도 정식 무역품이 아니라 밀무역을 하던 상품이었어, 그지? 그리고 이 임칙서의 경우에는 이 아편을 몰수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상품 뭐였어요? 음식물. 차였잖아요, 그죠? 아편 상자 하나당 차 5근 이런 식으로 또 나름 그 값을 다 보상을 해줬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몰수한 것도 아니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여담입니다만은 이런 그 음료 회사 알고 있나? 자댕? 커피 회사 중에 유명한 자르딘이라고 하는 자댕? 몰라요? 그럼 립톤은 알지? 립톤 아이스티. 립톤 아이스티 같은 회사가 사실 이때 청나라에게 아편 팔고 차 수입해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런 거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음료 회사들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그래서 영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 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였냐? 세상에 마약 팔다가 걸려가지고 마약 단속 당한 거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청나라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아요, 그죠? 이 시장이 열리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역의 이익을 탐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결국 영국 의회는 청나라와의 전쟁을 결정하게 되고 아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편 전쟁은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때 청나라에 침략해 왔던 영국 군대의 규모가 고작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당시 베이징 인구만 다 쳐도 100만 명이 넘었거든. 고작 2만 명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느냐? 일단은 청나라가 부패한 관리들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주력군이었던 8기군 오랫동안 이어졌던 평화에 찌들어서 초창기 청나라의 용맹했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 그래서 제대로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승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였고, 그래서 그 산업화된 기술로 만든 무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청나라 사람들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영국은 이미 증기 철갑함을 운영하고 있었어. 증기 엔진으로 돌아가면서 철갑으로 쌓여있는 함대, 배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기 철갑함이 다가왔을 때 청나라에서 대포를 빵빵 쏩니다. 그냥 그대로 맞아요. 피하지도 않아. 왜? 어차피 데미지. 그렇죠. 맞아봐야 대포알이 와가지고 퉁 하고 그냥 튕겨나가고 말았거든요. 반대로 이 영국 함대에서 쏘는 대포는 그대로 청나라 해군 기지에 처박히게 되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죠. 거의 일방적인 학살 수준의 패배를 당했던 게 이 아편 전쟁에서의 청나라의 패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플린트락 머스킷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빵 하고 나가는 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심지 붙여가지고 불 붙여서 치빵 이거 아니고 그냥 딱 손가락만 당기면은 바로 나가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압도적인 무기의 차이, 산업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청나라는 아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중학교 때 배운 사람들도 있고 안 배운 사람들도 있지, 그지? 중학교 때 세계사 구분할 때 살짝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난징에서 영국 대표와 만나서 중국 제2의 도시죠. 강남에 난징에서 영국 대표와 만나서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었고요. 1842년에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맺어진 서양과의 근대적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이 애당초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청나라의 문을 열어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존에 개항되어 있었던 광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비롯해서 총 5개의 항구를 문을 열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역의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콩 땅을 영국이 가져갑니다. 이때부터 1997년까지 홍콩은 영국 땅이었어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홍콩은 영국 땅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지금도 홍콩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어 잘하듯이 홍콩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공행무역 같은 것들 완전히 폐지시켜 버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누구에게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영국에게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그죠?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었다. 이런 조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강화도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사실 그 시작이 바로 이 난징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바로 그 난징 조약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편 전쟁의 결과이고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다른 서양의 강대국들도 청나라랑 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 왜냐면 워낙 사갈 게 많고 또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들과 교역을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척 클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까지 청나라랑 싸워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최초로 시도한 나라가 어디였던 거예요? 영국이었던 것이고 막상 싸워보니까 의외로 쉽게 그렇죠. 패배를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세계 각국에게 이 아편 전쟁이 알린 정보는 무엇이냐? 청나라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청과의 무역의 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다른 서양 열강들도 앞다투어서 중국에 진출해서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역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편 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서양 국가들과 청나라가 맺었던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느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협정관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협정관세란 무엇이냐? 관세가 뭔가요? 관세?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왔는데 그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값도 싸고 질도 좋아.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살까 수입품을 살까? 당연히 수입품을 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국산품 만드는 회사들, 국산품 판매하는 상인들 죄다 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외국에게다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수입 상품을 가져오는 사람,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판매하는 수입품의 가격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만큼 높일 수밖에 없지, 그지? 이해되죠, 요거?
네. 자,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값을 높여서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세금이 바로 관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관세를 매길 때 외국과 협상해서 정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바로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나라는 자기의 의지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리, 관세 자주권을 부정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의 관세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없애거나 낮추고 싶겠죠. 그죠? 반대로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관세를 높이고 싶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맺어진 관세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될 때는 관세가 원래 가격의 30%나 붙어요. 반대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거에는 관세가 5%밖에 붙지 않는 이런 식으로 관세가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아편 전쟁을 일으켰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청나라에 침략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게 들어간 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죠.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조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두 번째,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영사재판권, 요것도 우리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죠? 어떤 내용이냐? 중국 내에서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중국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영사가 그 사람, 영국 외교관이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을 가지고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국 사람들이 청나라의 법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영사재판권 같은 권리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은요, 영국인이 청나라에 와서 깽판을 쳐도 청나라가 법으로 그걸 제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청나라 내에서 자신들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이 바로 이 영사재판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런 거는요,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권리다라는 의미에서 치유의 법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최혜국 대우 같은 것들도 인정을 하게 돼요. 요것도 들어봤죠. 그죠? 최혜국 대우, 가장 혜택받는 나라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요, 다른 나라가 만약에 영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청나라로부터 얻어낼 경우에, 영국의 경우에는 그 나라와 청나라의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영국에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어떤 권리를 얻어내느냐?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권리를 청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줄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죠. 자동으로 자기 나라의 이권이 업그레이드되는 조항이 바로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이 청나라의 시장을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얻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간 불평등 조약, 이런 것들이 청나라가 이후에 서양 강대국들과 맺어 나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강대국이 조공과 책봉의 형식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 맺어진 이런 불평등 조약 체제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규정짓는 새로운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된 청나라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죠. 그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도 영국처럼 서양 국가들처럼 강력한 무기와 산업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청나라가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거든. 그런데 앞에 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양무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